자, 세 번째 발표는요. 우상현 KB국민은행 전무님께서 은행 대체 투자 전략과 사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상현 전무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무님은 KB국민은행 IB사업본부 구조화 금융부장, CIB 고객그룹 IB 사업본부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KB국민은행 CIB 고객그룹 대표로 재직 중이시며 KB금융지주 CIB 총괄과 KB증권 IB 부문 부사장도 겸직하고 있으십니다.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KB국민은행에서 이제 IB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 2시간은 이제 그 정권 그리고 보험업계의 포스트 코로나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은행의 이제 그 IB 요즘 뭐 대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오늘 주제의 방향과 같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 거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주신다면 저도 아주 심플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지연은 되겠지만은 큰 틀의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큰 틀을 오늘 설명드리는 자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권이나 이제 보험 자산 운용사들은 고객 돈을 운용을 하지만 은행도 마찬가지로 고객 돈을 운용하는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IB 부분에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 KB 물론 산업은행을 포함한 빅6 은행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 차이 나지만 KB국민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 IB에서 또는 정권 IB에서 수익의 근원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추선 시장에서의 그 수수료를 비즈니스 모델의 1차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테이블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글로벌이 이제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그 각 금융기관의 신디케이티드 론 마켓 그 대출 주식 채권을 제외한 주식 부분에는 뭐 ECM이 있고요. 채권 쪽은 DCM이 있지만 대체 투자 쪽에서 연간 실적을 누적해서 발표하는 공식 데이터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5년 연속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의미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어떤 대출을 쌓아서 이자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신디케이트 론을 추선을 함으로써 추선 수수료를 버는 그래서 저희가 직전 최근 연도까지는 요 섹터만 수수료 수익을 1,000억 정도 이제 벌어들인 요 비즈니스가 이제 메인 비즈니스이고 이런 섹터를 보게 되면 인프라 섹터, 도로, 철도, 항만 발전을 비롯한 인프라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 그리고 기업 M&A를 중심으로 한 PE 섹터를 메인으로 하고 기타 NPL 그다음에 선박 항공기 금융 그리고 동일한 섹터의 국제금융 영역 그리고 대체 투자 펀드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자산 운용을 하고 있다라고 먼저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메인 전략이 일부 지연은 되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변화가 없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 KB 국민은행의 어떤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아까 여러 부분이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IB 쪽으로 확대하겠다 국내에서 그리고 투자형으로 우리가 좀 자산 운용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ESG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K 뉴딜 프로젝트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투자를 강조하는 혁신 금융 쪽이 이제 앞으로의 큰 화두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글로벌 IB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험사나 또는 자산운용사의 글로벌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이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은행이 아까 한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KB국민은행은 한국에서 부동산 인프라 M&A 딜을 수주를 해서
신디케이트 론을 통해서 수익을 주선수를 벌고 그 자산들을 기관 투자가 또는 요즘은 또 그 IB 자산이 WN 웰스 매니지먼트 고객한테도 지금 셀다운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퇴직연금 시장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222조를 갖고 있는데 전부 다 정기예금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 운용사들이 퇴직연금이 수익률 저하를 염려해서 자산 운용을 확대하게 되면 이런 IB 수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화로 운용되는 국내 시장에서 저희 KB국민은행의 글로벌 IB 전략은 저희는 이제 다른 보험 증권과 달리 달러를 직접 조달할 수 있고 달러를 채권 발행 또는 예금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즉 미국, 뉴욕, 런던 등 선진국에서 국내와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섹터, 부동산 섹터, 그리고 PF 섹터, 기타 신디케이트 론 마켓 시장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보통 동남아 우리가 글로벌 전략을 두 가지로 표시를 합니다. 리테일 비즈니스를 동남아 중진국 그리고 선진국에는 이제 IB 홀세일 중심의 IB를 진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KB의 그 IB의 글로벌 전략은 선진국 중심의 IB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 요체는 KB가 갖고 있는 달러를 미국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하고 미국에서 직접 딜을 수주를 하고 미국에서 직접 신디케이션을 해서 셀다운 함으로써 주선 수요를 해외에서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저희의 글로벌 IB의 핵심 모델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대출 자산을 쌓는 게 아니라 한국과 똑같이 리드 어레인지 역할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이제 글로벌 IB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저성장 국가에 이미 가 있는 우리의 벤치마크 국가인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20년 전부터 저금리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등, 2등 은행인 MUFG와 SMBC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해외 이익의 비중이 30 내지 45%까지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초기 진입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리테일 부분에 이 동남아 진출 전략과 맞물려서 선진국에는 IB 중심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게 이제 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투자형 IB라는 게 있는데 투자형 I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저금리로 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제로라 마이너스 금리 간다는 우려를 예측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 은행이 기본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기업, 중견, 개인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육아증권 등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그 자산 중에 일부를 투자 자산을 통해서 일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요즘 금리도 1%대까지 떨어졌지만 여러 가지 대체 투자 펀드를 직접 운영할 때는 5에서 12% 정도의 자산을 이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자산에 편입하고 선진국 일본국을 보더라도 자산의 일부분이 유망한 대체 투자 자산으로 편입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제 우리 대체 투자 펀드를 KKR이나 칼라일 P 쪽에 그리고 부동산 쪽에 블랙스톤, 브룩필드, 블랙락 등등 그리고 인프라 쪽에 뭐 맥콜이나 AMP 등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에 저희 자산을 일부 이제 투자해서 투자 수익의 어떤 포트폴리오 차원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얼라이언스된 우리가 KB가 지향하는 신디케이트 론 마켓의 딜 수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고 분산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부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 화두가 될 수 있는 뉴 비즈니스가 좀 화면에 뜨지 않고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코로나이지만 올 초부터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경영과 매니지먼트 전반을 아우르는 하나의 큰 팔러시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ESG 평가를 통한 어떤 제반 모든 경영을 지배하는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정착을 받았고 또 그 중에 이제 환경 사회 기업 지배 구조에서 환경 부분에 있어서 이 IB 부분에서 신재생이라든지 기타 IB 부분에서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됐고 또 이 부분에 대한 투자의 부분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ESG를 근간으로 한 어떤 IB 또는 그 기업 자산 운용의 전략이 크게 틀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두 번째는 금년도에 이제 그 정부에서 신성장 코로나 이후의 극복을 위한 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이 KUD를 한국형 UD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약 100조 원 규모의 5년간 사업을 진행하고 10개 사업 영역에서 민간 부문 정부 영역 68조 원, 민간 부문 32조 원을 투자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관 합동 파트너십 PPP 프로젝트에 근간을 두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금융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9월 3일 날 그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라는 개념을 정부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이미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됐지만은 그 골간의 핵심은 보다 민간의 금융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 특히 산업은행을 통한 주무기관에서 어떤 후순위 방식 뭐 이 금융시장에 대한 법적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떤 이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원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아울러서 시중에 풍부한 개인 유동성 자금을 이 그린 K 뉴딜 프로젝트에 유치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경우에는 상당 부분 어떤 그 이 금융 활성화에 코로나 이후에 금융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어집니다. 특히나 그간 이런 어떤 대체 투자 영역의 개인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기관 투자가와 보험 그다음에 연기금 은행들의 영역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그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한 개인의 투자 유치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집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초안으로 발표된 인프라 뉴딜 같은 경우는 저희가 KB가 1호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이제 픽스 인컴 타입 즉 주식형 어떤 변동성 위험이나 파생 상품을 담는 기존의 그 위험의 고위험 집합 투자 기구가 아닌 로우 픽스 인컴 타입의 안정적인 어떤 상품을 웰스 매니지먼트 고객한테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현재 대한민국의 그 퇴직연금 시장이 222조 원인데 전부 다 이제 그 운용 보수만 많고 수익이 낮은 정기예금도 지금 거의 0.5에 가 있는 수익 개인의 진정한 퇴직연금의 이 수익 창출 기회가 지금 이제 한계에 봉착한 와중에서 이런 대체 투자의 어떤 기회 제공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 그 국민 참여형 뉴딜에서 퇴직연금 시장에까지 이런 어떤 IB 대체 상품의 영역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에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드렸고 이제 그 다시 은행으로 돌아와서 은행 부분에서 이제 그 이 향후에 이제 해외 대체 IB 쪽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이 직접적으로 IB 브랜치를 선진국에 포진함으로써 해외 현지화라는 아까 전략을 서두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지만은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IB들 뭐 골드만삭스나 모간스탠리, JP 모간 등과 해서 공동으로 저희 KB가 코레인지 또는 동등한 어떤 주선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걔네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주선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는 또 그를 통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고를 하고 또 그런 자산들이 국내의 어떤 연기금이나 또는 아까 개인 웰스 매니지먼트 또는 대지연금 쪽에 우량한 상품들이 고갈된 어떤
그 IB 상품 공급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희 KBIB의 성장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주선해서 저희들이 리드 맨데이트 오리엔지 역할 또는 코 오리엔지 역할을 통해서 주선 수주를 받는 비즈니스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자산의 KB가 현재 프로핏 어셋이 약 370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일정 부분은 우리 일본국의 저기 저성장 저금리의 어떤 수익 모델의 타겟책을 하고 있는 그런 유사 은행들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일부 투자산 부분에 특히 대체 투자 글로벌 쪽에 우리가 상당 부분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SG를 아까 우리가 뭐 기자님들도 제일 많이 하셨겠지만은 ESG는 지금 뭐 저희 KB 입장만 보게 되면은 현재 IB 쪽에 저희가 아까 블룸버그 리그 테이블 1등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한 수준급 누적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호 경쟁적으로 또 금융기관들이 IB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쪽에 비즈니스의 투자도 되게 활발히 진행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UDL이 이제 과연 뭐 새로 나온 비즈니스냐라는 영역에 봤을 때는 KUDL은 새로 나온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좀 더 IT화되고 좀 더 AI화되고 좀 더 이런 상품들이 수출 지향적인 어떤 산업으로 확장성이 있는 영역을 선정을 해서 가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비즈니스의 코로나 이후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금융 쪽에서는 상당한 비즈니스 활성화의 그 촉매제가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었지만 상당히 민관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리라 판단되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합동 펀드를 국민 참여형 딜을 발표했지만은 사실 이 영역은 워낙 이 사업 발굴이 어려운 영역이고 또 그 시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기대하는 속도만큼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의 어떤 이 코로나 이후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고 포함되어지고 특히나 우리 아까 뭐 전 시간에 부동산을 얘기했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이 경제 활성화에 제 개인적인 뭐 오랜 기업 금융 경험을 비춰보면은 제일 단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인프라나 또는 IT 쪽 영역도 있지만은 어떤 부동산의 어떤 개발 정책이 굉장히 단기간에 이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뉴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좀 정부와 민관이 합동을 해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 활성화에 주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타 아울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보는 이제 비즈니스 섹터는 어떤 유동화나 부동산 매각 M&A 등등 특히 NPL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업무 영역이 확대되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어떤 구제 조정의 터널에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는 어느 정도 사후 정도 사후로 이렇게 나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고객 자산의 활력 또는 수익의 창출에 기여를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아무튼 저희가 별첨으로 이제 자료에 포스트 코로나 유망 억정을 어태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냥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한국적인 부분, 한국적인 IB 또는 대체 투자 영역에서의 어떤 향후 성장 코로나의 성장 전략은 부족한 현재 금융 국내에서 어떤 성숙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궁극적으로는 해외에 있다고 보아지고 그런 해외 단순한 우리가 어떤 보험이나 연기금의 인베스트 역할뿐만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선진국 IB의 본류에 우리가 합류함으로써 어떤 이
그 역량과 자본 조달 역량을 통한 부가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 달성의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글로벌을 이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우량한 어떤 자산 운용 역량과 자산 기회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의 어떤 역량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은 본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KB 국민은행에 제한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확대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팍스텐 뉴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또 사무실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